자, 오늘은 커말 2급에서 분석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기능 4가지를 보실 건데, 얘네들은 커말 1급에서 매크로하고 같이 섞어서 매크로를 녹화하는데, 이 기능 넷 중에 하나를 하는 매크로를 녹화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4가지: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데이터 통합 보실 건데, 차례대로 시트별로 보실게요. 첫 번째는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항상 시나리오 2개를 만들으라고 할 거예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 아래 표에서 환율 G19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총 판매액의 합계 G17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 숫자를 줄 건데, 그 숫자가 바뀌면 총 판매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시나리오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셀 이름 정의부터 하라고 나와요. 셀 이름 정의는 이 셀의 이름을 바꿔주란 얘기예요. 지금은 G19셀 클릭하시고 나서 우리 함수 쓰는 수식 입력줄 왼쪽에 흰색 박스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잖아요. 얘한테 마우스 이렇게 올리고 있으시면 이름 상자라고 떠요. 이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써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G19셀은 환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G17셀은 총 판매액의 합계라고 이름을 붙여주라는 얘기죠. 그게 셀 이름 정의예요. 이름을 바꿔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의 이름은 환율 증가로 해서 환율을 1250으로 설정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감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환율을 1050으로 설정하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 1150원에서 1250원, 1050원으로 바뀔 때 G17셀에 있는 총 판매액의 합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죠. 이런 게 시나리오예요. 각본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환율 이걸 1250, 1050으로 바꿀 거야. 그랬을 때 총 판매액이 어떻게 될까? 이런 각본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시나리오는 이게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 이름 정의하고 나서 시나리오 2개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값들은 다 알려줘요.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절대 안 내고, 지금 제가 문제 적어 놓은 것처럼 다 항목을 알려주니까 그대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단 작업할 게 많으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럼 차례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름 정의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름 정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길래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는 건지, 요 하나는 이름 정의를 하고 G19셀은 이름 정의를 안 해볼게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시험 보실 땐 반드시 셀 이름 정의 다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G17셀만 해볼게요. G17셀을 클릭하시고 우리 왼쪽 상단에 G17이라고 이름 적혀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을 해서 총 판매액 합계라고 쓰고 엔터를 땅 치면 앞으로 G17셀은 총 판매액 합계란 이름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미처 확인을 안 하고 오타를 냈는데 엔터를 쳐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지우고 다시 쓴다. 안 돼요. 이름 상자는 한번 정의를 하면 이름 상자에서 수정을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식에 가셔서 메뉴 정가운데 이름 관리자 있어요. 여기서 잘못 쓴 거 선택하고 삭제하던지 편집 눌러서 수정하고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제대로 썼으니까 놔둘 건데 오타 났다. 그럼 얼른 메뉴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에 와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G19셀은 이름 정의 안 할게요. 그냥 G19라고 놔두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나리오를 시작할 건데, 시작하시고 나서 클릭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1초라도 아끼려고 아예 환율을 바꿀 거면 환율을 클릭해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럼 얘를 자동으로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G19셀 클릭을 했고요. 메뉴 데이터에 가시면 오른쪽에 물음표로 된 큰 아이콘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기능 3개가 다 들어있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그 바로 왼쪽에 통합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4개를 2급에서 분석 작업으로 주로 내는 거죠. 물론 2급의 분석 작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부분합도 있고 피벗 테이블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쉬운 기능 4가지 먼저 보여드리느라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피벗 테이블이랑 매크로랑 이런 건 다 따로 영상을 찍어놨죠. 간단한 기능 4가지만 하나의 영상으로 분석 작업이라고 묶어 놓은 거예요. 이 4가지를 다 보실 거예요, 오늘. 자, 가상 분석 눌러서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시나리오 첫 번째 이름은 환율 증가. 자, 시나리오 2번을 먼저 만들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순서가 바뀌었을 때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모든 작업을 처리를 해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 다음에 변경 셀에 G19 셀이 이미 들어가 있죠. 저는 여기서 클릭해서 지우고 다시 셀 G19 셀 클릭하는 그 시간을 아끼려고 시나리오 할 때는 처음에 클릭을 해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지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G19 셀을 얼마로 바꿀 건지 물어봐요. 시나리오 1번은 1250원이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나가서 또 추가를 눌러야 하는데 우리에게 아직 시나리오 2번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곧바로 추가 누르시면 돼요. 굳이 확인 누르고 추가를 또 누르지 마시고 여기서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환율 감소. 변경셀 똑같고 확인 눌러서 1050. 이제는 끝났으니까 추가할 게 없죠. 확인을 누르시면 2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관리자 시트에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했죠. 지금 현재 시트의 이름이 시나리오 관리자예요. 이 시트의 앞에다가 요약 시트를 만들으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약 버튼 이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주시면 결과 뭐 볼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G17셀에 대한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G17셀을 한 번만 땅 클릭해주면 이걸 결과로 볼 거다라고 보여줘요. 확인을 누르시면 시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얼마인데 환율 증가는 얼마가 될 거고 환율 감소하면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요약을 해서 표로 보여주죠. 그리고 현재 작업했던 시트의 바로 앞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어디 앞에 위치시키시오 라는 얘기는 이걸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보다는 요약을 해서 시트를 만들어주란 얘기라서 아까 그 기능에서 요약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이걸 대충 읽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앞에 위치시키세요가 기본이지만 시나리오 관리자 시트에 뒤에 위치시키세요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요런 게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봐야 돼요. 그래서 뒤인지 앞인지. 원래는 앞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뒤에 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트를 잡아서 끌어당겨서 시나리오 관리자 뒤로 옮겨주셔야 돼요. 이 시트 위치를 시나리오 관리자 할 때는 꼭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디다 놓으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가끔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로 앞에 만들어지는데 굳이 저걸 말해준다는 얘기는 뒤에 위치시키시오 할 때도 있어요. 정말 보면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잘 읽어주셔야 된다. 마지막까지 아무리 쉬운 기능이라고 해도 마지막까지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나리오 관리자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관리자. 이제 목표값 찾기 볼게요. 목표값 찾기도 간단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목표 달성률 이 11세 지금 최은주라는 사람이 75%를 제일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85%로 만들려면 이 판매액이 얼마가 돼야 돼? 라고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 11세를 85%로 목표 설정할 거야. 그럼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표값 찾기의 특징은 하나밖에 못 바꿔요. 아까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 같은 경우는 만약 환율 말고 여기에 다른 값들이 또 있었다. 이 2가지를 바꾸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이 2개를 잡고 바꿔주실 수 있는데 목표값 찾기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요. 각각의 기능의 차이점들이 있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11셀을 클릭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수식셀에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 주죠. 난 바꿀게 수식셀. 내가 85%라고 직접 바꿔줄 셀. 그걸 수식셀, 이 11셀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찾는 값이 이제 85%가 되는 거죠. 값을 바꿀 셀은 결과로 보고 싶은 거. 판매액 D11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했죠. 그러면 판매액 D11셀 클릭. 이게 결과 보고 싶은 거, 값을 바꿀 셀.
확인을 누르면 1275만 원이라고 바뀌었죠. 여기서 시험 보실 때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제가 취소 눌러볼게요. 취소 누르면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그래서 확인까지 누르셔야 끝나는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너무 간단하죠? 간단한 기능이라 4가지를 한꺼번에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분석 작업이라고 묶어서. 세 번째로 데이터표 보실까요? 운동화 판매 현황 표는, 이 아래 표는 생산량과 판매량 이 2개를 이용해서 판매율을 계산했대요. 얘를 계산했대요. 보니까 여기 판매율의 식이 C8셀이랑 C7셀 이 2개 가지고 나눗셈을 해서 구한 거네요. 그래서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이 판매량이 이렇게 바뀔 거래요. 판매율의 변화를 여기다가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판매율이 지금 81%인데 이 판매율 계산식에서 이 판매량을 12,000, 14,000, 16,000, 18,000, 2만으로 바꿨을 때 판매율이 얼마가 되고 싶은지 보고 싶다. 여러 가지를 다양한 걸 표로 작성해서 보고 싶다. 이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데이터표. 지금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전부 다 느끼시는 점이 가상으로 값을 예측해 주는 거죠. 맞아요. 그 기능이에요. 근데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각본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요약을 해서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거고, 목표값 찾기는 딱 한 번에 하나의 값을 바꿔서 보는 거고, 데이터표는 어떠한 값을 바꿨을 때 표로 쭉 전체 내용을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이게 데이터표. 지금은 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2차원 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보실 때. 어차피 작성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일단 판매율이 여기에 바뀔 거다라는 걸 C10셀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판매량 나누기 생산량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고요. F7셀에다가 등호 쓰신 다음에 C10셀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엔터 치면은 걔를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이 표에서 만약에 다른 생산량과 판매량으로 숫자를 바꿔서 판매율이 바뀌었을 때 얘도 자동으로 바꿔주는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하죠. 그런 다음에 데이터표는 시작하실 때 반드시 중간에 영역을 잡을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잡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7셀부터 F12셀까지 전체 표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안 잡고 메뉴를 켰다. 그럼 다시 나와야 돼요. 중간에 잡을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가상분석, 데이터표, 행입력셀, 열입력셀. 이게 표가 2차원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칸이 나와 있는데 요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행입력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입력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열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판매량이 8, 9, 10, 11, 12행에 적혀 있다고 해서 이걸 행입력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판매량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작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로 작성되어 있죠. 판매량이 여러 가지 열인 게 아니라 하나의 열이에요. 여러 행이고 행들을 모아서 하나의 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량은 세로로 작성된 게 맞아요. 그러면 열입력셀이에요. 행입력셀이 아니라 8행, 9행, 10행, 11행, 12행에 적혔으니까 행입력셀이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매량이 지금 어떻게 묶였는지를 보세요. 판매량은 하나의 열로 쭉 묶여 있죠. 얘가 작성된 게 어떤 기준인지를 보시면 돼요. 열 기준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열입력셀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뭘 써야 되느냐? 판매량의 원본 데이터. 판매량의 원본 데이터는 C8셀이죠. 여기 적혀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F7셀에 옮겨놓은 이 수식에서 C8셀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저 수식의 위치에다가 얘의 숫자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C10셀을 연결해 놨는데 여기에서 C8셀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을 얘네들 12,000, 14,000, 16,000 얘네들로 바꿔주면서 대입을 해서 이 판매율을 구해주는 거죠.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데이터표 부분만 돌려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얘도 간단해요. 자, 데이터 통합도 결과 어디다 놓을 건지 미리 잡아놓고 하시는 게 편하고요. 통합은 가상분석 바로 옆에 왼쪽에 통합 있죠. 이게 데이터 통합. 이제 문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각 지점의 판매 현황을 해당하는 제품 코드별로 판매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 그랬어요. 함수는 평균인 거죠.
함수 여기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못 써요? 못 쓰겠죠. 여기 없으면. 통합 기능을 열었을 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못 쓰겠죠? 필기 보실 때 통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알맞지 않은 것 막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필기 하실 때. 근데 굳이 이제 이거 한 문제로 5점을 날리겠다 그러시면 이 개수 굳이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피벗 테이블 할 때도 이 함수예요. 부분합할 때도 이 함수고. 그래서 요 함수 개수 지금 통합, 부분합, 피벗 테이블 할 때 함수들 종류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을걸요. 필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건 지금은 평균 선택을 했고요. 참조 영역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어딜 참조할 거다? 안산, 수원, 안양 3개의 표를 참조할 거다 그러면 안산 전체 표. 한 가지. 여러분 제품 코드가 왼쪽에 있죠? 왼쪽. 그러면 내가 결과를 볼 게 제품 코드잖아요? 그럼 제품 코드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잡을 때. 만약에 제품 코드가 여기서부터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제품 코드를 쭉 잡는 거예요. 지금은 제품 코드가 다행히 왼쪽 끝에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만약에 결과를 제품 코드를 볼 거다. 근데 제품 코드가 두 번째 열부터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품 코드가 왼쪽 끝에 있으니까 마침 4개를 다 잡으시면 돼요. 그럼 단가 안 쓰는데요? 상관없어요. 얘를 이름표로 써주면 알아서 가져오기 때문에. 첫 번째 표 A2부터 D11 잡고 추가. 두 번째 표 F2부터 I11까지 잡고 추가. 세 번째 표 A14부터 D23까지 잡고 추가. 3개를 다 추가를 해 주신 후에 첫 행과 왼쪽 열,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왼쪽에 있는 열과 내가 지금 잡은 영역들과 결과 부분에 왼쪽에 있는 열과 첫 번째 행을 레이블로 사용하겠다, 이름표로 사용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잡았어도 상관이 없죠. 판매량하고 판매 금액만 결과로 볼 거라고 미리 적어놨기 때문에 괜찮아요. 단가 빼고 잡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에러 나요. 표는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데이터 참조 영역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 오히려 그러면 에러 나요. 다 잡아주셔야 돼요. 표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단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에러도 안 났고. 지금 제품 코드도 홀수 제품 코드들만 적혀 있는데 잘 가지고 오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통합이 원본 표들과 사이즈가 다르다고 해서 에러가 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왼쪽 열 첫 번째 행 레이블로만 설정해주면 적혀있던 표들의 값들만 가져온다. 에러 나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래다가 필요할 때 와일드카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놨어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에 사람 이름들이 막 적혀있다고 볼게요. 사람 이름들이 막 적혀있는데 김시성 가진 사람, 박시성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성씨별로 데이터를 가져오래요. 그러면 여기에 성씨별로 그랬으니까 뭐 김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이름이 뭔지 모르고, 박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이름이 뭔지 모르고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김별, 박별, 홍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와일드카드 사용 가능해요. 표 안에 가져올 값들의 조건으로 입력할 때 와일드카드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분석 작업 4가지 간단한 기능들 몰아서 보셨어요. 이거 말고도 분석 작업에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분함 나올 수 있고 매크로도 나올 수 있고 피벗 테이블도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한 기능 4가지를 제가 분석 작업이라고 묶어서 영상을 찍은 거고요. 그 이외의 영상들, 기능들은 제가 따로 다 하나씩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거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분석 작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열공하느라 수고하셨어요.